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저 태풍이가 방금 사장이 되었는데요 라고 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해서 상사맨이 되어달라는 태풍의 제안에 눈물이 터진 미선 장면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진짜 연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솔직히 눈 내리는 겨울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내 직원이 되어줘, 아니 너의 사장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고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앞으로 사장이 된 태풍과 커피 타고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경리 말고 상사맨이 된 미선의 케미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태풍이는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안 시킬 것 같아서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예고편을 보니 미선이가 성급하게 구는 태풍이에게 강태풍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단호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사장님을 혼내는 직원이라니 진짜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태풍과 함께 해외에 나간 미선이가 태풍 상사 최고의 상사맨이 되어 외국 바이어들 앞에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 장면 나오면 소름이 확 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표바코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표바코가 빌런일 거라고는 완전히 예상했으나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칠 줄은 몰랐습니다. 창고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 분명 계약서 뒷장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데 고마진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고마진 이 사람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 확인은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많은 직원이 단 한 명도 확인을 안 하냐고요. 솔직히 이건 계약서를 확인 안 한 태풍 상사 직원들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표바코도 꼴랑 72시간 빌려주고 모든 물품을 압수해버리는 것도 진짜 어이없지만요. 태풍 상사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리자 태풍은 윤성인애처럼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쫓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해 없는 척 숨어 있어야 하는 것,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섭고 슬프고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26년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정정민은 생각보다 아주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모님 소리는 이제 못 들어도 나쁜 년 소리는 안 듣고 싶다니. 돈 없고 좀 초라해도 되지만 양심 없는 인간은 되기 싫다니. 태풍의 천성이 밝고 따뜻한 건 엄마와 아빠 모두를 닮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모두 짐을 싸서 나간 후 태풍은 폐업 신고서를 내고 유산 포기랑 파산 신고를 알아보는 대신 세무서에 가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아버지의 26년을 지키겠다고, 이겨내 보겠다고 다짐한 건데요. 사원의 줄을 찍찍 긋고 사장이라고 쓴 태풍이의 명함은 너무 초라했지만 뭔가 태풍이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도 없고 돈도 없고 팔 물건도 없는 사장이지만, 좀 많이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사장이지만 그래도 뭐 어때요? 무너진 건 시대지, 내가 아니니까. 이제 막 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한편 태풍은 원단을 팔기 위해 부산에 있는 거래처 홍신상해의 정찰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환전, 국제송금, 외화 현찰, 매입 판매를 하고 있는 홍신상해는 원단에 손뗀 지 오래라 매입해줄 순 없지만 언제 부산에 오면 꼭 연락을 달라며 강진영 사장의 장례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회에서 사장이 된 태풍은 홍신상해에는 꼭 직접 가보고 싶었기에 미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데요. 빈말 아니니까 부산에 꼭 오라고 했던 정찰아는 새로운 수출 품목을 찾고 있는 태풍에게 부산시장에는 없는 물건이 없다며 시장을 다녀보라고 조언해줍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정찰아이 태풍에게 돈도 없고 뭣도 없어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도 너 쪼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걸 보면 정찰아는 과거 강진영에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완전 찐하게 제대로 태풍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편 태풍은 시장에서 운명의 슈박 사장님 박윤철을 만납니다. 안전화를 만들고 판매하는 슈박은 32년 된 회사로 박윤철은 선친이 하던 슈박을 물려받았습니다. 박윤철은 자신을 장사꾼인 사장이 아니라 연구원이라고 칭하며 직접 개발한 안전화에 엄청난 자부심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 안전화가 강도가 아주 미쳤더라고요. 못에 뚫리지 않는 것은 물론 불에도 녹지 않는 소재였어요. 슈박 안전화의 성능에 완전히 반해버린 태풍은 박윤철을 따라 슈박 공장에 갔고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싸게 넘기겠다는 박윤철의 맘에 넘어갔습니다. 태풍은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안전화를 싸게 받으면 5만 원에만 팔아도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겨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선은 슈박에 가서 당장 취소하고 오라며 태풍을 나무랍니다. 솔직히 안전화라는 게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인 상품이죠. 미선은 그걸 알아챘지만 태풍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일단 좋은 물건을 찾았다는 기쁨에 질러버렸던 건데요. 하지만 미선이 슈박과의 거래를 취소시키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를 진행하자는 거였죠. 선입금을 해줄 돈도 없기도 했고요. 물론 아버지가 태풍의 이름으로 직원들 적금 들어둔 게 있었지만 그건 아마 태풍이가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강태풍이 사장으로 있는 태풍 상사는 직원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겠구나 라고 믿고 다시 돌아오겠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태풍은 슈박의 안전화를 수출하기 위해 내구성을 실험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태풍은 직접 슈박 안전화를 신고 유리 파편이 가득 깔린 바닥에서 춤을 추고 불길 안을 걸었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슈박 안전화 내구성 실험 영상을 찍은 건 태풍 상사의 안목을, 태풍 상사의 물건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태풍 상사가 슈박을 수출해서 완전히 성공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은데요. 한편 표바코는 강태풍에게 그냥 회사를 넘기라고 협박하며 자네는 사업을 접는 게 좋을 거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풍은 표바코가 태풍 상사에서 뭔가 찾을 게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요. 과연 표바코가 찾고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강진영에게 돈을 빌렸던 차용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바코가 강진영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직 갚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그 차용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편 고마지는 표바코의 회사 표박선의 직원과 호텔 카페에서 은밀히 만나고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한 후 노란 돈봉투를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과연 표바코는 고마진에게 어떤 제안을 한 걸까요? 한편 태풍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 사이 또 다른 위기가 태풍과 정미를 찾아옵니다. 결국 집이 압류되고 만 건데요. 그렇게 압구정 아파트에 살았던 정미와 태풍은 빈털터리가 되어 달동네 문간방에 새들어 살게 되죠. 하지만 태풍과 정미라면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 태풍 상사 4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